미술교사 노지연입니다. 20세기 고정관념을 지우다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20세기 미술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듯이 현대미술이라고 하죠. 현대미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기점을 가지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근대미술이라고 하죠. 근대미술이라고 해서 바로크 미술 뭐 그런 것들을 근대미술이라고 해요. 현대미술은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통치가 아닌 대통령,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현대미술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생겨났던 미술의 흐름은 조금 달랐죠. 왕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미술로 변질되는 거죠. 그 개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작가 개인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주변인들,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로 변한 거죠. 20세기에서 봐야 할 그 미술 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초현실주의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와 다다이즘에서 꼭 기억해줘야 할 것은 다다이즘은 미술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술과 시와 문학, 그쵸? 그리고 음악 전반적인 것에서 다 함께 일어났던 예술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미술로 표현한 것, 미술로도 표현하지 않고 시로도 나왔었고요. 뭐 연극으로도 나왔었고 그 전체적인 것들이 초현실주의였어요. 그 중에 나왔던 우리는 미술에 대해서만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고정관념을 지운다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그 이전까지의 미술에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미술은 이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던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다이즘은 어떤 철학적이면서도 이념적인 부분이 강해서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사실 별로 없고 좀 어떤 뭐랄까요? 전위적인 운동,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그런 운동이었고요. 초현실주의는 조금 달랐어요. 이 다다이즘의 사상을 2차원의 화면, 2D, 즉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시각화를 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화했다는 차이. 그래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초현실주의의 특징은 사유, 어떤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읽기에 굉장히 좋은, 즉 감상용으로 좋은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구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뭔가를 해놨죠? 싹 지울게요.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수업을 한번 녹화를 하고 두 번째 녹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더 잘 이해시켜주고 싶어서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르네상스하고 에콜 드 파리의 작품 두 가지를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했어요. 하나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해서 16세기에 그려져 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샤가리 작품이고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그려진 작품이라서 400년의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작품 두 개를 갖다 놓은 것은 전통과 그리고 전통 이외의 지금 현대 미술, 그들이 초현실주의자들이 말했던 현대, 현실의 차이점을 한번 보고자 함입니다. 일단은 이 두 작품의 사이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비평과 감상을 공부했을 때 맥락주의 비평이라고 해서 당시 시대상을 담는다고 했잖아요. 시대상을 이해하고 그게 미술에 영향을 준다는 거, 작가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맥락주의 비평을 이 초현실주의에 이용하기 좋은 이유는 당시에 아주 큰 사건인 1차 세계대전이 10년도가 아니고 10년대에 정확한 그 연도 선생님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렇게 정해진 규칙과 어떤 과학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봐야 어떻게 행복하지 않더라.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어. 나를 좀 돌아보고 싶어. 난 언제 죽을지 몰라. 왜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지? 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내일 폭격이 터져서 우리 집이 폭파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우리는 과학을 연구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샤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샤갈은 아테네 학당과는 좀 다른 작품을 보여주었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에서 가장 빛나게 드러나요. 자, 아주 정확하게 짜여진 과학적인 구도. 아치형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중세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완전한 구조의 건축물에 쓰이는 아치 구조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소실점이 한 군데에 모여있는 선원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선원근법은 앞에 있는 사람은 크게, 뒤에 있는 사람은 작게 그리는 대표적인 원근법의 하나고요. 플러스 여기다가 색원근법도 쓰였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진하게, 강하게, 뒤에 있는 것은 흐리게 그리는 것을 색원근법 혹은 공기원근법이라고도 하죠. 공기원근법.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써놓은 대표적인 르네상스의 찬란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아테네 학당이에요. 심지어는 여기에 그려진 사람은 이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을 세워놓고 중앙에 예수님처럼 우리 이제 신 안 믿어. 신이 아니라 과학자를 앞에다가 내놓을게 라고 했던 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신의 중세시대 신보다는 이젠 우린 과학을 믿겠어. 인간의 지혜를 믿을 거야. 수학과 과학이 더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수학자, 여긴 철학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 안에는 사실은 라파엘 자신도 있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한형을 표현해왔던 그 르네상스의 그 이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쵸?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은 점점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그쵸? 수평선이 멀어지는 모습.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과학을 발명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결과적으로 산업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빈부격차가 생겼지. 그래, 그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동네 시골에서 땅 파고 흙 받고 농사 짓고 살던 그때가 아름다웠어 라고 말했던 것이 에콜 드 파리의 샤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반적인 과학 발전의 시대부터서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전면적인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다다이즘과 그리고 초현실주의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짚어주고 싶어서 선생님 간단하게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것도 지울게요. 초현실주의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다다이즘을 배우자고 했어요. 선생님이. 다다이즘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죠. 다다이즘은 초현실주의의 이념적인 배경이 되죠. 이념적인 배경이 돼요. 아주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1915년에서 22년경에 일어났고요. 1912년인가 그때 아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때 유럽 전체와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더 이상 문명이나 과학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걸 믿고 열심히 뭔가 과학 발전했더니 세상이 망해먹었어. 누가 그거를 다시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낳게 했던 전통적인 문명을 전통적인 거 다 부정하겠다. 1차 세계대전은 과학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할 수도 있어. 핵도 막 터트리고 그랬잖아. 막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시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거는 모든 것을 나는 거부할 거야. 과학, 그 폭탄도 생겼지. 폭탄, 총기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난 믿지 않을 거야. 전체주의 국가들, 혹은 1인 통치를 했던 제국주의 국가 히틀러 알죠?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신을 해방하고 개인의 진정한 욕구에 충실하고자 했던 거예요. 진정한 인간 정신은 과학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야. 꿈이랑 뭘까요? 이상이랑 자기의 과거의 기억이랑 그런 것들이 진짜야. 그게 진짜 바로 나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 디샹이란 사람이
다다이즘에서 등장하고 이거를 굉장히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이제 사람의 감정, 개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자 그러면서 나타났던 개념 중에서 레디메이드라는 레디메이드라는 개념도 나타났고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도 작품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질문이 있어요. 마르쉘 디샹과의 대화. 선생님이 사실은 방탄소년단의 비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주책이지만 선생님도 멋있는 건 멋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디샹, 쌤, 미술이 발전하려면 미술관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라고 비가 물었어요. 이거 뮤직뱅크 화면이에요. 출처 설명합니다. 글쎄, 나는 미술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뭐뭐여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 뭐뭐뭐뭐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질문 던집니다. 다다이즘 한 번 더 설명하면 아까 디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태어난 게 1887년이기 때문에 아마 1912년, 그중 1910년 그 사이에는 아마 20, 30대 젊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고리타분한 옛날 그런 전통적인 미술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미술 이제 버리자. 응? 그거는 누구를 위한 미술이니? 히틀러 같은 힘센 사람을 위한 미술이야? 혹은 제일 뭐 멋지게 그림 잘 그리고 돈 많은 화가일 거야? 아, 그런 거 이제 정해진 거 없어. 이제 우리 자유롭게 미술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디샹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여기 보시면 디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나요? 예, 맞습니다. 입체주의 보면은 피카소의 작품하고 비슷하게 다시점을 이용하고 있죠. 이 디샹은 처음부터 어떤 병기를 갖다 놓거나 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 처음 보시면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반에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앙대팡장전의 작품을 입체주의처럼 그린 다음에 출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이 작품 너무 못 그렸어. 가져가. 이게 뭐 그림이야? 라고 얘기했죠. 화가 난 디샹은 전시장에서 작품을 가져오면서 다시는 이 전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한 다음에 붓을 꺾었어요. 그래서 13년 이후에는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림이 없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못 봤어요. 당시 사실주의적인 그림에 익숙했던 미국인들은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이 프랑스인, 생긴 것도 삐죽하게 생긴 애가 도대체 이게 뭘 그려온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디샹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잘 그렸는데 얘네가 나를 몰라 보네. 나 디샹인데. 나 디샹. 나 왜 못 알아봐? 나 진짜 괜찮은 애고 대단한 애인데 너네 하면서 삐져버렸어요.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자기의 고향인 프랑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회화를 그리지 않았지만 이 작품은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나무 모양처럼 만들었는데 속도감을 나타냈다고 해서 나중에 미래주의라고 하는 속도감을 표현해서 미래주의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래요. 미래주의. 나중에 나오는 사조예요. 미래주의. 그리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피카소 있죠? 피카소의 영향도 받습니다. 입체주의. 피카소. 이렇게 영향을 받고 또 미래주의에는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이 이 디샹 다다이즘이에요. 특히 이 작품. 그래서 이 작품도 선생님이 옛날에 뉴욕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고향에 가서 그렸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린 게 아니고 만든 작품이고요. 뒷샹이 자전거 바퀴를 떼다가 여기 의자에다가 붙여서 만든 거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와서 하도록 할게요.